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당대회 소식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이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52년 정치 인생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무대로 주목받았던 이날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소개한 막내딸을 포옹한 뒤 행사장을 가득 메운 대의원들의 환호에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앞서 행사장에 먼저 등장한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 조 바이든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역사에 남을 당신의 지도력과 우리나라를 위한 평생의 봉사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긍정과 희망, 믿음으로 나라에 대한 사랑의 의지에 우리는 싸워 이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 맞섰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참석해 마지막 유리천장을 깨고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는데요. 한편 경합주에서 맞불 유세를 시작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만든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트럼프는 전기차를 구입하면 제공하는 $7,500 세액 공제는 우스운 일이라며 폐지를 시사했고 또 자신의 재임 시절 한국을 상대로 픽업 트럭 보호 관세를 유지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리스의 아버지가 마르크스주의 교수였다며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사정보당국이 최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대선 캠프를 겨냥한 해킹 시도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과 국가정보실, 사이버 인프라 보호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이란의 공작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정보당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 대한 해킹을 시도한 건 이란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유나이티드 센터 바깥 울타리가 시위대의 공격으로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최소 4명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은 유니온공원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빈곤, 생식권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대부분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카고가 오늘 그 전당대회 두 번째 날을 맞았는데요. 오늘 밤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헤드라이너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교통국이 다음 주 CPS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무료 승차권을 제공합니다. CTA는 어제 성명을 통해 버처보이 쿠킹스 OS와 협력해 8월 26일 월요일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동반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 및 기차 교통편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CTA 회장 도발 카터 주니어는 시카고랜드에 본사를 둔 버처보이 쿠킹스 OS와 다시 협력해 시카고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이 특별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며 이는 성공적인 학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irst Day Free Ride 프로그램은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약 4만 9천 회의 무료 승차권을 제공했죠. 이 프로그램은 2011년 처음 시작된 이래 130만 건 이상의 무료 승차권을 커뮤니티에 제공했습니다. 리콜 소식입니다. 포드 자동차가 엔진 화재 위험으로 인해 약 8만 5천 대의 익스플로러 SUV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경찰 차량, 폴리스 인터셉터 유틸리티 패키지가 장착된 차량들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해당 패키지가 장착된 차량은 엔진 고장 시 엔진 오일과 연료가 엔진룸으로 유출돼 구성품이 녹거나 연기가 발생, 엔진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리콜은 2020년부터 2022년식 모델 중 3.3리터 하이브리드 및 개솔린 엔진이 탑재된 SUV에 적용됩니다. 포드는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 통지를 보내 무상 수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MW가 냉각수 순환을 위한 워터펌프의 전기 커넥터에 문제가 생겨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72만 대가 넘는 차량을 대상으로 리콜에 나섭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오늘 이번 리콜에는 X1, X3, X5 차량뿐 아니라 일부 다른 모델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안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들의 워터펌프는 밀봉이 충분하지 못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기 플러그 커넥터에서 유체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누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드물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 워터펌프와 플러그 커넥터를 검사하고 교체하게 됩니다. 차량 소유주들은 10월에 리콜 통보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들의 차를 BMW 공인센터로 가져가 무료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퍼듀 푸드가 일부 고객들이 제품에서 금속 와이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후 16만 7천 파운드 이상의 냉동 치킨 너겟과 텐더를 리콜합니다. 퍼듀와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퍼듀 브레드 치킨 텐더, 부처박스 유기농 치킨 브레스트 너겟, 퍼듀 심플리 스마트 올가닉 브레드 치킨 브레스트 너겟 등입니다. 메릴랜드에 본사를 둔 퍼듀 푸드는 소비자 패키지에 제한된 수량에서 물질이 확인됐다며 제조 과정 중 우발적으로 도입된 매우 얇은 금속 와이어라고 밝혔는데요. 퍼듀의 식품안전 및 품질 담당 부사장 제프 쇼는 이 문제를 예방 차원에서 모든 영향을 받은 패키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 제품을 먹고 인명피해나 부작용이 보고된 바는 없다고 퍼듀 측은 전했는데요. 리콜된 텐더와 너겟은 퍼듀와 FSIS의 온라인 공지에 기재된 제품 코드로 식별 가능합니다. 영향을 받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23일이며 패키지 뒷면에 P-33944라는 생산 번호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전국 소매점에서 판매됐습니다. 날새 소재한 싱싱 실버 아카데미가 이달 초 일리노이 노인국으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획득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좋은 환경과 균형 잡힌 음식으로 보다 양질의 쉼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싱싱 실버 아카데미는 14년간 어덜트 데이케어 경험자를 포함한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해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박순열 사무장을 통해 설립 취지와 주정부 정식 라이센스 수주 배경과 과정 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유연호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요새 한국 출지가 조금 많이 노화됐잖아요. 교회 자체가 어려운데 당면하고 경제적인 어떤 노게 이제 약간 취약해지니까 어덜트 데이케어 서비스라는 거는 일정한 인컴 레벨이 있어요. 메디케이드를 받든가 아니면은 메디케어 중에서도 인컴이 조금 약간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에 관련돼서 이제 그분들을 케어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 널싱홈 가기 전에 널싱홈의 비용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 어덜트 데이케어 시스템이라는 어떤 중간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일리노이 노인국에서 케어하시는 분들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제 서류 작업은 옛날서부터 해왔지만 실제적인 프랙티스는 작년 6월서부터 해왔어요. 12월 중순경에야 사실 그 어플리케이션 폼이 들어갔습니다. 3월 말에 이제 그 신청 서류가 어프로브 됐다는 내용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럼 지원 자격과 최종 승인 절차를 살펴볼까요? 인컴 레벨과 에셋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메디케이드는 이제 다 되고요. 메디케어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monthly 그 인컴이 1,480불 이하는 되고요. 근데 그 에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이빙 어카운트나 이런데 개인당 18,000불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합산해서 3만 불 이하가 돼야 여기에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컴 레벨이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에셋이 3만 불, 5만 불, 6만 불, 10만 불 통장에 있거나 또 이제 어떤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로 있을 때는 이제 그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오게 되면 먼저 이제 리퍼럴이라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그 일리노이 노인국에서 그 에이전트로 CCU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노르쇼라든가 캐톨릭 체리티 이런 그 CCU라는 개념의 그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그쪽에다 이제 싱싱 실버 아카데미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리퍼럴을 그쪽에다 해요. 그러면 그쪽 그 에이전시에서 에이전트들이 즉 케이스 매니저들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리퍼럴을 하지만
그분들 직접 어떤 건강 상태나 이제 어느 만큼 나올 수 있는가. 이분은 중증이시다. 많은 케어가 필요할 경우는 5일을 주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이제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이제 느껴지고 진단이 되어질 때는 뭐 이틀 3일을 주는 거죠. 박 사무관에 따르면 싱싱실버 아카데미는 인류 주방장의 요리로 최고의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더불어 요양 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합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통편도 제공됩니다. 일리노이 코드에 맞게 서비스를 하는데 저희는 죽이 나갑니다. 항상 아침 죽이 나가고 점심은 이제 일반 메뉴, 우리가 다이어티션이 어프로브한 메뉴가 있어요. 근데 아마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조미료도 안 들어가고 건강한 어떤 음식을 제공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널싱홈 가는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리노이 노인국에서는 이런 걸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걸을 수 있어야 돼. 저희가 트랜스포테이션 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탈 수 있어야 되고 인지 능력에 너무 저하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지팡이, 케인 같은 걸 짚어서 잘 탈 수 있는 능력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떤 요양시설에서 딱 우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아침에 8시에 와서 아침 드시고 또 좋은 메뉴로 점심 드시고 또 오후 액티비티 끝나면 간식이 또 제공이 돼요. 끝내고 2시 되면은 그 트랜스포테이션 집에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현재 등록인 수는 36명, 매일 출석하는 어르신 수는 대략 28명에서 30명으로 매일 진행되는 라인 댄스 수업과 또 고전 무용, 피아노, 키보드 수업, 성악 지도, 스트레칭 및 근육 운동, 가드닝, 스마트폰 사용법, 붓글씨 강좌 등 다양한 취미 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인 댄스가 있고요.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문 강사 라인 댄스 그 자격증도 가지신 분이고 기존 그 어덜트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한 14년여간 익스프레스를 쌓으신 분이 직접 오셨어요. 매일 라인 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브리 수요일 날은 오전에 고전 무용이 있습니다. 피아노, 키보드 반이 있고 그리고 성악 지도가 있어요. 우리 에브리데이 스트레칭 하고 있고요. 근육 운동도 하고 여기에 이제 가든을 만들었어요. 꽃도 심고 이제 가꾸면서 이제 정서적인 어떤 그런 것도 도모할 수 있는 아마 가드닝도 클래스에 들어가 있고요. 핸드폰 강좌, 붓글씨도 있고요. 그리고 바둑 그리고 이제 장기 이런 게 지금 클래스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싱싱 실버 아카데미는 메디케이드를 소지하는 어르신들도 환영하며 중요한 국경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휴로 운영돼 어르신들이 언제든 등록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8257 웨스트 해리슨 스트리트 나일스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카데미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오피스 224-251-8209 또는 박순열 사무장 224-628-5841로 연락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어덜트 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정부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혜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인컴에 대해서 약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메디케이드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옛날에 오셔서 지금 70대, 80대가 되신 분들은 이제 많은 인컴을 창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고요. 메디케어를 받더라도 아마 좀 이렇게 인컴 레벨이 좀 낮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느 때나 등록을 하셔서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식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본인의 삶을 좀 행복하게 즐겁게 남은 여생 동안에 살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찾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장 계산대에서 상품 결제 시 사용하는 바코드 기술이 표준화된 지 50년이 된 가운데 이르면 3년 안에 이를 정보 문의 QR코드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음료업체 코카콜라, 화장품업체 로레알, 소비재 업체 프록터앤캠블 등 다수 기업과 이들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상 등의 관련 움직임을 전했는데요. 1940년대 후반 등장한 바코드 관련 구상은 이후 1974년 벨기에 소재 비영리 기구인 GS1이 모든 상품에 12자리에서 13자리 숫자 코드를 부여하는 식의 UPC, 범용 상품 코드를 만들면서 표준화됐죠. 이전에는 상품 가격을 일일이 장부에 입력해야 했는데 이 바코드 도입으로 스캔만으로도 상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고 소매상들의 제품 판매 및 재고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게 GS1 측의 설명입니다. 1994년에 발명된 QR코드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사용이 확대됐는데요. 바코드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소비자들은 QR코드 스캐너를 통해 제품의 영양 정보나 사용법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소매상들도 할인권, 리콜 등 제품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집권하면 법인 세율을 인상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대선 캠프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인세 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근로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억만장자와 대기업들이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을 지불하게 하는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안이라고 싱어 대변인은 설명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취임 전 35%였던 법인세 세율을 재임 중 21%로 대폭 인하했으며 내년에 만료되는 각종 세금 감면 제도도 도입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를 공약하면서 구체적인 법인세율 인하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 출마 때 공약한 15%로의 대폭 인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율 변동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기에 11월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 중 어느 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느냐도 변수입니다. 시카고 한인 여성회가 지난 17일 날스 소재 중식당에서 7차 임원 회의 및 정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임미라 총무의 개회사에 이어 이사장 격려사와 회장 인사말, 서기 보고 후 각부 2024년 하반기 사업 계획들이 발표됐습니다. 이날은 9월 5일에 있을 이사회에 관련된 사항, 여성의 합창부가 일반 기금으로 전환해준 $5,000 기금 사용, 고 이선희 기금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임원들 대다수가 여성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금을 사용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봉사부는 오는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미랄 선교회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볼링 대회를 개최합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유권자 전 이사장의 여성의 정관에 대한 강의가 1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또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민권법 타이틀 9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을 포함시키는 규칙을 시행하는 것을 연방 대법원이 차단했습니다. 이 규칙은 공적 자금을 받는 학교에서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인식하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화장실, 탈의실에 출입하거나 운동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오후 5대 4의 판결로 교육부의 규칙 시행을 위한 부분적 유예 신청을 거부하며 새 규칙 시행을 막은 하급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산하교육부는 올해 초 새로운 타이틀 9 규정을 발표했죠. 이 규정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새 규정은 성차별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했습니다. 성에 대한 정의 확대는 많은 주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했고 특히 트랜스젠더 이념을 공립학교에 강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2024년 첫 슈퍼블루문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 전 세계를 밝혔습니다. 슈퍼문은 달이 궤도를 돌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일반 보름달보다 7% 정도 더 크고 약 16% 더 밝게 보이는 것을 말하죠.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블루문은 평균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뜨지만 슈퍼문인 블루문은 훨씬 더 드물게 뜹니다. 슈퍼블루문 사이의 간격은 최대 20년이 될 수 있는데 다음 슈퍼블루문은 8년 뒤인 2032년 8월 21일 뜹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한 날씨 계속됩니다. 낮 최고 72도, 밤 최저 58도. 수요일엔 내일도 낮 최고 76도, 밤 최저 54도. 오늘 밤 사이 부분적으로 흐린 상태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취진학문과 기술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